고객분들의 상황과 목적지에 맞게 올바른 루트 안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라시판TV 이주영 팀장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에 대해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요. 이는 병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납입 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중 하나인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 또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이 직업에 관해서 유의할 사항을 간과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엔 제가 무엇을 확인할지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제가 강조까지 해놨죠. 현재 직업에 대한 정확한 고지,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할 때 팁. 자, 이건 되도록 3대 질병 진단비인 암, 뇌, 심장질환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알릴 의무 위반 시에 그 여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엔 우리가 보장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될 때 과소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어떤 직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고객분들이 간과하시는, 혹은 헷갈리시는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현장직이라고 다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순하게 창고 정리를 하는 현장직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나 배선 같은 걸 만지는 현장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고 물류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상해 등급으로 2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선을 만지는 경우에는요, 고위험직으로 3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가 현장을 나갔다고 해서 전부 동일한 게 아니라 2급이 될 수도 있고 그 상위인 3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현장직이라고 했을 때 내 직무에 대한 걸 정확히 말하셔야 되고 이게 제대로 기입이 된 건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내가 사무일도 보고 현장 업무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일과 중에 한 90%는 내가 엑셀을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는 창고에 가가지고 물건이 잘 들어왔나 확인하고 이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에요. 자, 이런 경우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거의 다 사무 앉아있으니까 사무직이라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인 현장 나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보험사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올려봐야 돼요. 제가 하루에 한 90% 정도는 사무업을 보고 10% 정도만 잠깐 창고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입할 보험사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에 앉아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무직이라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정확히 회사에 고지하고 그 답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는 당연히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직무와 직업 변경됐을 때 정확히 고지하자. 내가 혹여나 착각하고 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거는 내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회사에서 직무, 직업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험금 할증되고 이 할증된 만큼을 회사에 다시 납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직업 변경될 때마다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는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은 고위험직군이 보험 가입할 때 체크할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는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사인 경우는요,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정해진 경우들이 있어요. 사무직인 경우는 일반 사망 5억까지 가능한데 현장직 2.5톤 트럭을 다루는 고위직군의 경우는 이 사망보험금을 1억까지밖에 가입 못하는 겁니다. 안전직군과 위험직군의 가입 가능 한도가 다른 거죠. 이건 당연히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해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같은 상해 특약에서 보험료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 증액 폭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특징이 이렇게 좀 다르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특징에 대해 알았으니까 이주영 팀장이 추천하는 진단비 위주의 보험 가입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40세 남성 전기 현장직이고요. 20년 납 90세 만기의 플랜입니다.
주계약이 일반암이고요. 특약이 유사암 이런 식으로 보장이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안에는 뭐 사망 보장금도 없고요. 상해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등도 없습니다. 주계약이 일반암이에요. 진단비만 가입이 가능한 플랜을 고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플랜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본계약이랑 연계담보, 기본계약이랑 연계담보와 이런 식으로 진단비가 들어가는 플랜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80% 이상 후유장애를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연계담보는 일반 상해 사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질병 사망을 선택하거나 양자택일인 플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원치 않는 연계담보가 없는 플랜을 선택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연계담보를 고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40세 남성 3급 기준에서는요, 일반 상해 사망 5천만 보다는 질병 사망 500만 원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전 여기서는 아래 플랜을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앞에 플랜처럼 아예 진단비로만 가입되는 플랜을 고르던가, 어쩔 수 없다면 지금 내 상황에서 조금 더 저렴한 플랜을 가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질병에 대한 고지사항만 잘 지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현재 직업 잘 고지하는 게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험 나치판 TV는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목적지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올바른 대안책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에 따라 보험 가입 궁금하신 부분들 아래 연락처나 링크 통해 말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